네, 방송국에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 마실 나오듯이 슬렁슬렁 걸어 들어오시는 항상 별로 안 유명한 하지만 무지하게 재밌는 철학 박사 강신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제자들을 풀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게스트는 없었다. 이럴 리가 없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 방송에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나요? 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제 게스트들이 나오시면 좀 시간이 걸려요. 적응하고 그리고 나서 뭐 호호가 갈리고 그러는데 등장과 동시에 이 환호가 사방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풀어. 의심 안 하셔도 되고, 제자들은 풀지 않아요. 그런 건 추한 짓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심하는 겁니다. 철학자인데 그 제자들을 풀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그 점을 여기 이용할 것이다. 이분은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없으세요? 무슨 피부로 느껴요? 저희가 MBC 방송국에 다시 듣기 1위인데 못 느끼십니까? 못 느끼죠. 네. 저는 여기 와서 느껴요. 막 뭐라 그래가지고. 이 방 안에서만? 이 방 안에서만. 저렇게 철저히 부정한 걸로 봐. 자, 그러면 오늘 사연 경기도 구리시 신모 씨의 고민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2인데 어려서부터 컴퓨터 게임을 무지하게 좋아하더니 아직까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삽니다. 어렸을 땐 아들이 고사리 손으로 게임하는 게 귀엽기도 해서 놔뒀는데 이제는 거의 중독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게임을 못하게 하면 애가 하루 종일 풀이 죽어서 밥도 잘 안 먹고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가서는 책을 펴놓고 잠만 자고요. 그게 안쓰러워서 또 조금 게임 시간을 늘려주곤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돼서도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고 온 10시에 게임을 시작해서 12시까지 하고 1시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저러다가 학교 수업 시간에 잘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요. 어쩌면 아들이 게임에 대한 욕망을 멈추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이런 겁니다. 자녀의 게임 중독,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그 정신과 선생님이 나오셨다면은 이제 뭐 간내 얘기도 좀 나오고 간내. 뭐 이런 호르몬 얘기도 좀 나오실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황상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내시겠죠. 본인의 자녀 교육법 이야기를 풀어내실 것 같은데 이 철학자가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불교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불교. 네. 오늘은 불교입니다. 네. 업보죠, 업보. 이것이 누구의 업보입니까? 부모의 업보입니까? 어머니의 업보죠.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꼬맹이 때 뭐 네. 뽀로로든 무슨 텔레토비든 그거 보여주고 키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가 모니터에서 제일 행복했던 아이인데 어허. 나중에 모니터 좀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놀아줬고 잘 만져줬고 이랬다라 그런 문제가 없는데 가장 편안한 상대가 모니터가 된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뭐 주변에 아이들 보면 이제 중고등학교 되는 아이들이 아마 비디오나 그런 거 유아 TV 그거 테이프 처음 듣던 세대거든요. 네. 그거부터 처절하게 반성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설거지 한다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2시간 이에 올게 하고 2시간 거 틀어놓고 나가셨잖아요. 이제는 아이가 그 모니터랑 좀 사랑에 진지하게 빠져보려고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큰 업보죠, 업보. 긴 시간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좀 반성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현명한데 아이가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는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교육 모니터였는데 지금 게임이다라는 차이밖에 사실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어머님이 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잡을 문제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그리고 모니터보다 더 사랑받고 더 행복하다라는 걸 인간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머님은 주실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애가 신경을 안 써도 예전처럼 여전히 공부만 하는 아이 그런 아이를 원하고 계신지 이걸 갈등을 하시고 시간을 많이 내셔야 돼요 아이한테. 그렇군요. 예. 저 뭐 공감 가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아이가
3살인 자녀를 둔 분들은 이야기하고 와닿고 난 그러지 말아야지 할 텐데, 이 경우에는 이미 고등학교 2학년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예. 이미 10년 이상 비디오와 익숙한 채, 비디오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채 커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중독이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뭔가에 중독이 되잖아요. 예. 아마 부모님은 본인은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듯 돈에 중독됐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뭐 술 혹은 뭐 일 중독도 있죠. 일 중독. 뭐 연애 중독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무수한 종류의 중독이 있는데, 그래서 전 중독 자체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독이 실생활에 유리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그 중독을 가치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가치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아이들이 커가면서 중독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런 중독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계속 지금 명령을 해서 명령에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른이 돼도 자기 중독을 다룰 줄을 모를 것이다, 아마도. 그렇죠. 그렇게 네. 되죠. 그런 관점도 있다. 예. 길 가다가 구멍 뚫려 있는데 들여다보지 마시오는 치명적인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들여다보시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머님들이 항상 아셔야 될 게, 모든 20세기 인문학자들이 철학자가 하는 건데 욕망의 대상은 금지된 거예요. 오히려 본다라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생각도 하죠. 부드럽게 내버려두면 그만두겠지. 근데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요 정도 선까지 풀어주겠다, 이런 거지. 진짜 버리듯이 풀어놔 보세요. 제 말이 그거. 네, 그럴 때 진짜 극단까지 한번 풀어놔 보세요. 그게 이제 유일한 사실은 지금의 방법이고, 또 하나가 이게 일종의 젊은 아이들한테 해방구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해방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이건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대동단결을 해야지 되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애 보고요, 대학 가지 말라고 그러고 프로게이머 되라고 하고, 선생님이랑 그 약속 받으세요. 네. 그리고 매번 5시간 이상 하라고 그러고, 30만 점 이상 넘어야지 밥을 주시고, 이거를 하면 아이가 아마 키보드 밑에서 영어책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토할 수도 있어요. 토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해방구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님 혼자 하면은 애가 해방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래야 되죠. 학교에도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한 달 동안 그렇죠. 오전 수업만 하면 학교에서 책을 펴면 선생님이 혼내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 근무만 하고 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게임해라. 책을 꺼내기만 하면 혼꾸녕을 혼을 내는 거죠. 프로게이머가 될 사람이 이걸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책이 웬 말이냐, 프로게이머가. 그러면 이제 그건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그 일종의 해방구니까, 만약에 진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좀 안 좋은 방법이지만 그 방법도 있고,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그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프레스 걸어서 못하게 한다라는 건 기름 붓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지금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업보의 성격도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옳은데 아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출발은 어머니가 하신 선생님의 거예요. 표현에 의하면 업보고요. 그리고 이미 거기 도달했다면 그걸 다루는 방법은 금지로는 해결이 안 돼요. 금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라는 거는 이제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극단적인 비유 들었잖아요. 어머니 혼자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랑 24시간을 보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동단결해야 돼요, 진짜로. 주변 사람들이 애가 자꾸 뭐 공부하려고 그러면 게임해라, 뭐 이러면서 주변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입시기가 더 쉬웠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그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인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자식들이 어떤 오류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걸 최소화해 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게 성공을 하는 최단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선택을 대신해 주죠,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 부모님들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그 아이의 평생 인생으로 보자면 어릴 때 이렇게 작은 실패와 오류들을 저질러서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기회 자체를 뺏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큰 실수죠. 네, 큰 실수죠. 네. 만약에 실수를 저지른다면 당연히 어릴 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네?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들이 이제 뭐 어렸을 때 하면 회복이 빨라요. 일단 에너지도 있고. 근데 뭐 40, 50에 실수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인생이 그냥 확 넘어지잖아요. 네. 사실 위태로운 거죠. 그러니까 건물 질 때도 밑에 토대가 탄탄하다라는 그 의미도 막 이상한 곳인데도 막 넓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실수와 그 경험의 폭이 아이들이 겪은 게 넓어야 애가 크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어쩌면 부모님들이 보니까 옆이 불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거고 그냥 위로 수직으로 90도로 네. 그런 일은 없죠. 훅 넘어지죠. 맞습니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공부만 열심히 잘해서 사실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들어가면 부모님들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위에 성공의 방법은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예. 불안해서 그거라도 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실제 공부만 열심히 한 분들이 그 나이에 이르러서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드물더라. 이건 우리 사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급이 참 훌륭하고 훌륭한 회사 다니거나 무슨 뭐 변호사를 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나보면 어린애다. 이런 느낌 갖는 사람이 많아요. 야, 저 사람은 저 조직에서 떠나자마자 죽어버릴 것 같이 나약하다. 고3에 멈춰져 있는. 그런 거. 공부 잘해서 칭찬받던 고3의 멘탈리티로 평생 사는 거죠. 예, 위험하죠. 위험해. 굉장히 위험하게 키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에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어디 가둬가지고 금지하고 실수를 저지를 기회를 박탈하고 하는 것은 성장할 기회를 뺏는 거다 오히려. 예.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만큼 해봐라 한번. 근데 이제 여기서 걸리는 게 고2인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이 불안감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년의 불안이 아니라 30년, 50년의 불안의 문제거든요. 네. 더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언제까지 저 아이를 통제하고 끌고 가겠어요. 나중에는 아이가 아마 부모님을 얻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약하게 키워서는 부모 하나 못 얻고 가죠. 자기도 못 얻는데 어떻게 부모를 얻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 3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평생에 걸려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습관 들고 이러는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5년 걸린 습관 없애면은 최소한 5년은 노력을 해서 이제 천천히 이걸 그냥 한 방에 그냥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면 아니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막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업보라는 얘기. 천천히 푸셔야 돼요. 이상하게 비비꼬에서 지금까지 온 거고 요게 이제 고민이 됐던 것들도 아이로 타겟하지 말고 가족의 전반적인 관계, 어머니와 아이가 유년 시절서부터의 관계가 지금 이 문제로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변해야 되고 아이도 변해야 되고 이게 같이 변하는 아주 힘든 과정일 거예요. 하지만 너무 조바심 치지 마시고 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뭐 아주 최소한의 규칙만 내버려 두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예. 그게 그리고 그런 실수를 어릴 때 하는 게 전체 인생으로 보자면 가장 저렴한 거다. 그렇죠. 네, 비용으로 따져도. 그건 뭐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몸으로 더 많이 배워야 될 때다라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배우는 걸 부모가 대신해주면 나중에 지 한 몸으로 살아나갈 때 너무나 취약하고 피부도 여들여들해서 상처받고 이런 어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죠. 이제 아이가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의 문제에 봉착한 거고 어머님이 이거를 지혜롭게 아이가 뚫도록 도와주고 금지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아이가 겪어내도록 처절하게 겪어내도 되죠. 내가 중독에 빠졌다. 언젠가 이러거든요. 중독이 평생 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마치 아무리 좋은 사람 손 꽉 잡고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잡을 것 같죠, 처음엔. 나중에 땀도 차고 해서 빼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그걸 못 잡게 하면 계속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잡고 있어. 이렇게. 본인의 애정 경험에서 나온 교훈인가요? 그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을 또 짧은 게 하나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44살 주부입니다. 제게 50대 초반 인척관계의 여성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항상 저를 따라한다는 게 고민거리입니다. 어떤 날은 제 헤어스타일이 자기 마음에 든다고 어느 미장원인지 묻고는 그 즉시 헤어스타일을 똑같이 하고 나타나서 다른 친척들이 놀리는 일이 있었고요. 옷을 사면 상표를 보고는 나도 가서 사야지 하고 즉시 사 입습니다. 친척 결혼식에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서 저를 미치게 했죠.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어서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 그 옷을 아예 입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피해가 오니 전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런 상담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다 상담합니다. 다. 사연은 간단하네요. 보니까 따라쟁이 때문에 오리지널인 내가 나의 어떤 독창성, 고유함이 손해를 본다. 이거 어쩌면 좋냐? 그렇다고 친척이라고 나 따라하지 말라고 할 수는, 친척이라서 따라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문제죠?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인지 자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반은 자랑이에요. 반은 자랑인데, 네. 내 자랑을 충분히 할 수 없도록 예. 환경이 나를 괴롭히네? 이런 얘기죠. 글쎄요. 왜 문제죠? 돈이 많이 없으신가? 새로운 옷을 사기가? 일주일 입어야 되는데 금방 따라해서 또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고민의 핵심인지. 아니면 그 친척분이 스타일은 아닌데 그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가 입었던 옷의 스타일이 붕괴돼서 붕괴하신 건지.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분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금 44세 주부신데 딱 보면은 받은 느낌이 즐기고 계시다, 바닥에는. 이런 느낌은 일단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개성을 이렇게 내시려고 그러는, 그렇죠? 네. 멋을 내시려고 자기 그러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자기 기준으로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멋있으니까 그 친척들이 따라하는 거거든요. 네. 뭐야, 멋있다, 이러고. 전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따라하는 게 싫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따라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왜 연예인들이 자기 패션이나 또는 뭐 행동, 말투, 이걸 사람들이 따라하는 걸 싫어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인기의 척도다. 그러면서 좋아하는데, 근데 그 경우는 누구나 그 오리지널이 누군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불만은 뭐냐면 자기가 오리지널인데 그 오리지널이라는 걸 광고하고 다닐 수 없어. 억울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사람들이 누가 오리지널인지 알기만 하면 이 불만은 사라지는 겁니다. 누가 따라하든 간에. 그럼 그것만 해결하면 끝나는 그래서 거네요. 간판을 마련한다든가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신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패션은 이걸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지를 해가지고 예. 누가 먼저 입었어 할 때 항상 입증 자료로 제시한다든가. 예. 그러니까 이분한테 필요한 것은 자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 놓고 자랑하고 남들이 따라해도 오리지널은 본인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민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 이제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옷을 입어도 사람들이 안 보고 따라하지도 않을 때 지금이 좋은 고민이에요. 아무리 잘 입어도 친척들이 새로 옷 입은 거 내 색도 안 해주고 이런 상태보다 지금 좀 즐기셔야 되고, 그 마지막 그 이야기 중에 보면은 친척 모임에 이제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 이거 위험한 짓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이건 짓이죠. 자해입니다. 자해이죠. 억울해서 자해로 들어가 버렸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본인의 지금 어떻게 자라오셨냐면요. 남의 눈에 띄는 걸 즐기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 조그만 게 그게 무섭다고 그래서 초가상가를 다 태우시려고 지금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더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더 따라오지 못할 강력한 패션? 그렇죠. 그런 패션 혹은 네. 어떤 패션을 매주 공식 발표한다든가 개인 블로그에 예, 네. 그래서 따라오기 좀 힘들게. 그 프랑스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지금 이제 비 올 때 있죠. 비 올 때. 네. 비 맞기 싫어가지고 세느강에 뛰어든 남자가 있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안 되고 하던 대로 하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사실 따라하든 뭐하든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봐야 된다.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성장하셨던 분이라서 그게 자의식의 한 부분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부정해가면서 이걸 너 지나치게 지금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해지시죠. 그래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예, 저는 말씀하신 대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패션을 하시거나 혹은 그 패션을 매주 공식 발표하시거나 주변인들에게 또는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으면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아주 조용하고 겸손하게. 저 패션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한 건데 저분한테 참 잘 어울리네요. 칭찬인 것처럼.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네. 지금 뭐 문제는 없고요. 인간은 다 누구나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는데 누구와 비슷하다라는 건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나는 난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건강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따라할 때 본인 자체가 뭐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따라한 사람이 사실 허접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니까 오히려 봤을 때 아유 참 저 사람 개성도 없이 이렇게 따라하네 측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예.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예. 칭찬으로 자신의 오리지널임을 모두에게 전파하면 예. 고민은 사글이 없어진다. 사글이 없어져요. 네. 예. 간단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상담은 여기서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주 무료 철학 박사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